좋아요, 구독. 미장원 들어가야죠.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에 특히 나스닥 연이틀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미국 시장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최근에 상승의 두 축이었다고 하죠. 우리 AI를 대표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전기차 쪽에 테슬라 각각 많이 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경제TV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뭐 다우, 나스닥, S&P까지 전부 다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슈라면 이슈지만 지금 일전에 금리 하락 기조였던 이런 태도에서 지금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뭐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이렇게 기조를 분위기가 좀 바꿔가면서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시장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러시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금 어떻게 뉴스라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망세가 지금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6%가량 빠졌고요. 지금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관련 업종인 니콜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자, 엔비디아도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모회사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왔고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지금 3%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이 투자자의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또는 반대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올라가는 게 통상적입니다. 지금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2%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러시아 정치적 불안정으로 지금 공급 차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장 궁금하신 거는 도대체 시장이 언제 좋아질 것이냐, 어떤 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이냐 좀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그 제롬 파월 그 연방 의장이죠. 지금 유럽 중앙은행 그 컨퍼런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차례 지금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발언 그리고 주 후반에 발표되는 5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이 발표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시장 흐름을 전개될지 이 단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앞전에 말이죠. 테슬라 지금 6%나 밀렸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뭐 베어 캠프에 합류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 등급을 하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의 마크 듈레인이라고 이 전기차 관련주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했죠. 이게 제가 일전에 좀 들었던 말씀과 조금 일치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벤츠, 포르쉐 이런 글로벌 자동차 기업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이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속화가 붙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절이 가능했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사실상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 단계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장악할 이러한 전략 자체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붙으면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비싼 가격보다는 조금 가격을 내리면서 자,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좀 부족하지 않도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등급을 하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테슬라가 그간 주가를 이끌고 왔던 큰 축이었는데 이제 한 방을 얻어 맞은 셈이 됐고요. 그다음에 루시드 최근에 저희가 많이 안 다뤘던 종목인데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네, 루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재가 하나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지금 영국의 에스턴 마틴이라고 있습니다. 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이 벤틀리와 같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에스턴 마틴에서 루시드 그룹의 이러한 지분 3.7%를 좀 인수할 것으로 좀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자, 지금 람보르기니라든가 이 벤틀리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고급 차량의 브랜드가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를 보니까 루시드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가운데 에스턴 마틴 007, 007 영화에서 많이들 보시는 아주 외양이 이쁜 그런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인수를 해가지고 좀 멋지게 좀 만들어서 팔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뭐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화이자도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AI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좀 그 안에서도 사실은 조용조용히 국내 시장에서도 움직였던 종목이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에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 화이자 같은 거 일단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비만 당뇨 치료제에서 이 임상 환자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 당뇨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바이오 적토를 지켜봐야 될 게 슬슬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가 항암 관련해서도 속속히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일전에 시장을 크게 주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뭐 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당뇨병도 있겠지만 미래 지향성 치료제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항암제 관련해서도 개별주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이러한 이슈를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도 시장의 반응은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지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재료가 필요하다 이런 류의 말씀이셨고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업데이트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 대비 일단은 약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4천만 원 구간대를 강력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계열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자 14% 이상 급등이 현재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 SB, 비트코인 골드 지금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알트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떨 것이냐. 일단은 주의 이런 코인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유통 물량이 무분별하게 많은 코인이 아니라 알트 코인 중에서도 자, 지금 유통 물량이 적은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을 분할 매수로 우리가 접근하면 어떨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들으실 때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도대체 이게 차이가 뭔가 이런 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 차이가 뭡니까?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그 자체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이름이 붙은 모든 코인들을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을 이걸 채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뭐 코인의 방식이 사실은 일전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뭐 찍어내는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관련 채굴 사업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럴 코인 같은 경우 무분별한 그런 코인 같은 경우는 스캔 코인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약간 어둠의 코인이라고 좀 평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알트 코인도 이더리움 계열의 기반으로 한 이러한 코인들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서 좀 너무 무분별하게 뭐 채굴이다 찍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자꾸 이제 좋아지는 느낌으로 가는데 수혜주가 있을까요?
수혜주도 수혜주지만, 사실은 지난 2, 3년을 되돌아봤을 때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박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뭐 주식처럼 뭐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만에 막 몇백 프로 또는 막 수천 프로 올라가는 코인도 있고, 반대로 하루 만에 뭐 마이너스 90%막 말도 안 될 정도 하락하는 이러한 코인 시장이 좀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알트코인에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부분 그리고 공포성도 짙기 때문에 수혜를 보자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가 있는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 기반의 이러한 코인들도 조금은 시장에서 신뢰를 갖고 있는 코인들을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견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하락세를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최대 그 거래소죠. 바이낸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 특히 미국 SEC와의 노이즈 이것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지역을 좀 바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SEC가 지금 바이낸스라든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러한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제는 SEC의 의도로 보자라면 지금 뭐 소식이 하나 나왔죠. 사실은 SEC의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오히려 기관 쪽으로 지금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즉 코인이 그동안 규제가 없다 보니까 미국 그 자국에서는 이런 코인 거래소들에 대한 이런 자금 세탁 그리고 이 외에 다양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좀 시장을 거래소를 좀 규제했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세금이 안 붙는 나라라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런 중동 지역으로 지금 바이낸스라든가 이러한 대형 거래소들이 옮겨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